안녕하세요. 준말농부TV입니다. 네, 포도나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이 캠벨 포도나무고요. 이렇게 이제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데가 샤인머스켓,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거봉, 삽목한 묘목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 순치기 이제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참 포도나무가 이 정도 아마 많이 컸을 거예요. 충남의 예산인데 요즘 낮 기온이 30도까지 31도까지 올라갑니다. 갑자기 또 기온이 올라가고, 또 얼마 전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이 가지들이 막 쑥쑥 자라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순치기를 해줘야 돼요. 순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100% 성공하십니다. 자, 포도나무 1차적으로 겨울에, 그렇죠, 겨울에 이제 전지를 다 해줬죠.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 이제 주가지를 저는 이렇게 4개 저쪽에 있는 나무에서 4개를 뽑아 올리고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뽑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이 새순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참 순이 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새순들을, 새 가지죠. 새 가지를 얼마나 키워야 되느냐. 이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방치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지만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포도를 키워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만 계속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영상들을 공유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새순가지는 한 8마디에서 9마디까지만 키우면 충분하다. 그래서 8마디 또는 9마디에서 새순을 더 이상 커 나가지 않게끔 이 마지막 끝순을 따주는 겁니다. 볼게요. 자, 밑에서 볼게요. 하나, 잎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잎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8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끝순을 이렇게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쭉 따지면 이제 순막기가 되는 거죠. 순막기가 이제 돼서 8마디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영양분들이 이 가지로 이제 끝으로 계속 커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줄기 안에서 이제 머물고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잎이 이제 급속도로 커집니다. 이 잎이 거의 수박만하게 커져요. 굉장히 넓게 커지는데, 그러면 광합성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포도 열매가 보통은, 보세요, 이렇게 캠벨 포도는 보통 2송이가 열립니다. 한 가지에서 하나, 2개가 열려요. 다른 것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요것도 보면 하나, 2개가 열렸죠. 이렇게 열리는데, 이 열매가 커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광합성을 다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더 이상 키우는 거는 영양분만 흩어지고, 이 포도도 알이 작거나 나중에 당도도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니까, 꼭 한 8마디에서 9마디까지만 키우시면 된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1마디, 2마디,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9마디, 10마디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통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세보면 알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나온 애들은 한 8마디, 9마디 지금 크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마디까지 나왔죠. 요거 9마디까지 키워볼게요. 여기서 딱 이 손을 잘라주면 이제 끝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가,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끝에 이제 손을 이제 다 따주고 나면 이제 곁순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제 곁순들이 나오는데, 이 곁순들도 다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 곁순들을 계속 따줘서 이 영양분들이 잎하고 이 열매 쪽으로 가게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곁가지들은 앞으로 이 끝순 자라는 건 더 이상 안 나올 텐데, 거의 장마철 끝날 때까지도 계속 곁순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8마디, 9마디에서 이 따준 거가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곁순이 어차피 또 나와서 계속해서 또 가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영양분들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계속 보이는 족족 따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이렇게 초반부터 안 해주면, 열매가 처음에 이제 지금 아직 꽃이 안 핀 거거든요. 꽃이 이제 펴야 되는데, 이쪽 좀 그늘이 져서 좀 밝은 데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꽃이 이제 펴야 되는데, 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수정이 되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영양분이 이제 흩어져 나가니까 꽃이 수정이 제대로 안 되고 낙과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격가지들도 계속 따줘서 영양분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지금 해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보면 저도 넝쿨을 위로 키우거든요. 옆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키우는 건 보통 과수원에서 많이 하죠. 특히 그 과수원도 이제 비가림막을 하거나 이럴 때 작업하기 편해야 되니까 허리 높이 정도에서만 이렇게 이제 키우게 되는데, 저는 넝쿨로 위로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손이 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판 같은 거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순치기 할 때 얘네를 막 잡아당기고 막 저희 또 이렇게 비바람이 휘청거리지 않게 한다고 막 묶어주겠다고 이렇게 가지를 유인한다고 이렇게 당기면, 아직은 밑에 이 나온 부분이, 이렇게 순이 나온 부분이 아직은 단단하게 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똑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를 미리 또 가지를 유인해 주겠다고 지금부터 막 잡아당기면 오히려 묶어놓고 이럴 때 비바람에 더 꺾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이제 순치기 하고 나서 방치를 해주면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보세요. 요 애들이 거미줄처럼 나와서 쟤네끼리 이렇게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자기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자연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잘 큰다. 이렇게 나온 순들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잘라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8마디, 9마디에서 이렇게 좀 이제 순막기를, 끝에 이제 순치기를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 길이는 안 자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던 잎들이 아주 급속도로 커집니다. 그러면서 광합성을 굉장히 잘하게 돼요. 이 모든 과일은요, 아시다시피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채소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특히 과일나무는요, 잎이 무지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통풍도 잘 돼야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좀 작지만 이 잎들이 나중에 제가 계속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그럼 그 애들이 광합성을 내서 이 열매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영양분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잎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순치기를 해주는 거다. 그리고 영양분들이 집중되게끔 해주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요 나무들이 지금 제가 올해 이제 9년 차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키우다 보면요, 얘는 이제 잔디밭에 있어가지고 잔디밭 주변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잔디하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굵기가, 묘목 처음에 같이 심은 건데 저쪽에 있는 하고 같이 심은 건데 저쪽은 거의 나무 굵기만 한데 얘는 아직도 작아요. 예, 그러지만 밑에서도 계속 이런 순들이 나옵니다. 이런 순들은 계속 따줘야 돼요. 예, 이런 순들을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키우지 않을 수는 밑에서 다 따줘서 영양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해주고, 실제로 키울 순들만 남겨놓고 가지런히 이제 정돈을 해주는 게 좋죠. 오늘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순치기를 계속 해줄 건데, 이 순들 가지들도 다 똑같은 크기로 자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모든 걸 다 같이 해줄 수 없어요. 아직도 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작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런 애들은 또 다음 주까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순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온 순들부터 이제 제거를 해주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아직은 작은 애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이제 조금 나오긴 하지만 늦게 나온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순치기를 해줄 겁니다. 빨리 나올 애들은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개 나왔네요. 끝에서 이제 순을 이렇게 집어줍니다. 자, 이렇게 순따기를 해주면 이제 키우는 거는 다 끝났다. 이거가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시기에 이거 잘 못하면요, 더 가지가 막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엔 굉장히 손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밑에서 키우든 위에서 키우든 이거를 초반에 해줘야 되고, 어차피 장마철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고 장마철이 지나가면 위에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더워서 일하기도 싫고 또 가지도 이제 계속 하루가 다르게 계속 쑥쑥쑥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끝순치기 해주고 격가지들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따줘야 그때 가서 방치를 하더라도 포도가 커가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안 그러고 처음부터 그냥 방치하기 시작하면 포도 알도 굉장히 작고요, 캠벨 포도 알도 굉장히 작고 당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나중에 잘 익지도 않기 때문에 초반에 계속 번거롭더라도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장마철 이후에
예, 장마철 때부터는 조금 방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캠벨 포도는 보통 8월 중하순부터 수확을 하거든요. 8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금 5월, 6월, 7월, 8월 뭐 짧게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은 건데, 뭐 4개월까지는 아니겠죠. 한 3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 시기가 이제 한참 커갈 시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꽃도 이제 개화를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요 애들이 이제 빵빵 터집니다. 다 꽃들이 이제 피려고 빵빵 터질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개화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때 또 수정이 잘 돼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뭐 병충해 방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꽃이 개화가 되고 나서 이제 수정이 다 돼서 열매가 이제 몽골몽골 이제 맺혔을 때, 그때부터 좀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포도나무 병충해 방제하는 것도 별도로 보여드릴 건데, 이 포도 열매 나중에 이제 포도 봉지를 씌우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충실하게 더 해줘야 되니까 병충해 방제도 꼭 신경 쓰시고,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병충해 방제하는 것까지 계속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